한 주의 가운데인 수요일장 이분과 함께 탄탄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섹터에 대한 진단부터 하고 이 종목단으로 넘어가서 세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원전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부터 가스터빈까지 승승장구, 두산 에너빌리티 12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 섹터 지금 구간은 어떤지 좀 이슈 한번 진단해 주세요, 이사님.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12년 만에 고점을 뚫었어요. 32,000원이 거기 고점이었는데 거기를 뚫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가면 혼자 갑니까? 또 같이 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얘기해 주세요. 네,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원자력을 미국이 확대 정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3배 증설을 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다가 더 늘려가지고 4배를 증설을 검토를 했어요. 특히, 오클로라는 회사는 SMR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인데, 여기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한 20배 갔죠? 많이 갔죠? 여러분들. 근데 그 두산 에너피드가 같은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회사는 인공지능, 즉 AI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가스 터빈 엔진을 8대 생산을 확대를 지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또 들리면서 주가가 또 많이 갔었는데, 자,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체코 원전 수주가 뭐 된다 안 된다, 프랑스 계속 지금 그 체코 법원에다 소송을 걸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체코 정부에서는 그래도 나는 한국한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SMR 시장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제 준비만 했었는데 상용화 쪽으로 지금 임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SMR을 그 물건 찍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거기 부분에서 전 세계 1등이거든요. 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이제는 그 조선주처럼 정말 좋은 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도 7% 급등 마감을 했고, 그리고 5월 들어서 이 외국인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이 23조 9천억대, 그리고 또 주가가 신고가 라인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에도 지금 진입하는 거 괜찮을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월 16일 날 블룸버그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어요. 그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을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2050년까지 그 원전이 앞으로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 핵 발전에 대해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요걸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 비즈니스 리서치에서 한 그런 리서치가 되겠는데, 러시아하고 차이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에서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있어요. 네. 거기하고 우리나라 원전하고 지금 법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네. 프랑스 구분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차이나가 물론 많지만 여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신약 점유율을 43%입니다. 그거를 제가 돈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냐면 한 기당 13조 원이거든요. 전체 시장 규모가 1,195조예요. 거기 다 먹지 못하겠죠. 20%만 먹더라도 230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원자력에서 가장 중요한 주 기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물론 23조지만 더는 여기서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매물대 가격이 32,000원이거든요. 그 자리를 뚫어냈어요. 그때부터 막 가볍게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협력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갈 것이고 또 원자력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관련된 이슈를 점검해 봤고요. 이사님의 이 원전주 안에서 탑픽 기업이 궁금해요. 저희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어디로 보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저희가 그 한전산업을 보겠습니다. 한전산업이죠. 자, 한전산업이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은 항상 실적을 체크하는 거죠. 1분기 매출액이 904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74.5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59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 방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연관 회사들도 간다. 그런데 이 회사는 화력발전소 설비 운전 및 특히 원자력 발전소 수처리 설부의 그런 업무를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업무 설비를 할 뿐만 아니라 운전 그런 부분까지 담당해서 특히 체코 원전 수주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도장은 찍지 않았죠. 도장을 찍은다. 그러면 이 회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가격 전략을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모처럼 지금 준비한 그래프는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인데 지금 여기서 요게 이제 그 파란색 선이 전환선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기준선이라는 것은 26일 동안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값, 딱 보니까 중간값이죠. 요 두 개가 붙었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강하게 오르고 나서 살짝 어제는 얹혔는데 요 자리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12,140원에서 12,150원이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4,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원전주는 바로 한전산업이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담고 있던 원전주의 후속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4월 25일에 우진을 편입했었는데 2차 목표가 8,75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이 벌써 2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근데 어제장의 흐름을 보면 이 장 초반 넥스트레이드 때는 강했는데 사실 끝으로 갈수록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원전주 지금 전략이 궁금한데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우진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었죠. 근데 이 종목은 뭐냐면 원전의 핵심 4대 계측기를 국산화해가지고 독점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면 이 회사도 덩달아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들고 왔었죠. 그래 들고 오다 보니까 벌써 최고가 수익률이 벌써 20%를 넘어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강조드렸던 한 달에 15%만 수익을 내보세요. 그러면 5회 연속 거두면 원금이 두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홈런보다 암타를 쳐보세요라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달성했었죠. 자, 그렇다면 윗꼬리가 왜 달렸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매물이에요. 매물이죠. 그런데 저는 거래량을 봤습니다. 여기 어제 터졌던 거래량이 전에 저게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무려 33배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렇다면 매물 소화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전략 보겠습니다. 3차 목표가도 잡아볼까요? 그래서 3차 목표가는 제가 9,1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아직 상승률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목표가는 9,1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에 대한 진단도 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증권주 관련된 이슈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시죠. 기사님이 증권주를 이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네. 해주셨는데 정말 연일 잘 가고 있습니다. 내년 먹거리도 준비된 증권주 2021년대의 호황 다시 올까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증권 업종 지수가 올해 들어서 32% 급등했고 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저희도 담고 있었는데 5월에만 신고가를 7번 경신했더라고요. 네. 증권주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사님? 지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좀 갸우뚱 하고 있어서 겁먹고 있죠. 그런데 올가가 아니라 저는 오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한다. 탄력이 넘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보시면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코스피 5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부양책을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GDP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과거의 정부를 보면 부동산을 좀 정책을 해가지고 GDP를 억지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은 그렇게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을 가지고 부양시켜서 하는 건 끝났고, 이제는 증시를 부양시켜가지고 GDP를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일본처럼.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당연히 증권주가 소유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신영증권은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2차 목표 달성했었죠. 맞아요. 신영증권 하상 찍어지 들고 있고,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도 52주 신고가를 뚫고 있는데, 여기 밑에다 참고적으로 119개월 고점을 뚫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시황보다도 더 먼저 치고 가는 이런 게 바로 시장의 주도주의자 선도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로서 확고부동하고 이제 매물대를 소화시킨다면 더 탄력 있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대선 공약 상법 개정안 중에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집단 소송제, 즉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의 여러 가지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세가 상법 개정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증권주 안에서 아직도 담을 기업이 남아있나 싶은데 오늘은 어느 종목을 보면 돼요? 주력 상품. 자, 그 종목은 바로 부국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부국증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박병주 매니저는 약간 그 사람들이 관심 안 두는 거 맞습니다. 관심 안 두는 데서 대박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종목이 계속 가는 느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국증권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게 바로 남들이 보지 않는 흑진주죠, 흑진주.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저는 항상 돈을 잘 버는 회사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때 223억이고요. 순이익이 183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곱하기 4를 하니까 올해 880억 벌겠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자본 총액이 7,734억인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3,300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본 총액이라는 건 청산 가치, 회사를 청산했을 때 받는 가치,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싸다. 돈은 잘 버는데. 그리고 저기 보면 이 회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유리자산운용 지분을, 자, 보시면 옆에가 유리자산운용 가치 있잖아요. 여기 부국증권의 자기 자체 빌딩입니다. 여기다가 건물이 크다 보니까 임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굉장히 알짜배기 이런 회사가 되겠죠. 자,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자, 그래서 지금, 특히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사주가 42.74%. 지금 김종건 회장 지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이 52%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한다는 원칙이 들어가 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물량이 없어버려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순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화시키는 규정이 들어가 버린다. 물량이 없는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돈도 잘 벌고 있어요. 이런 흑진주들만 저는 관심을 안 두는 데서 발굴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두면 주가는 다 해먹은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흑진주를 열심히 발굴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흑진주 두 번째 주력 상품은 바로 부국증권이었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한번 가격 전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은 또 뭐냐면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죠.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한 6년 동안 힘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악어 입을 첫 벗어나면은 크게 올라갔죠. 다시 20년 후에 악어 입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봉입니다. 자, 분기봉도 악어 입을 벗어나고 있네요.
월봉까지도 악어입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어입을 내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따라서 그만큼 무슨 얘기냐? 이게 볼린저 밴드 원리라는 것은 뭔가 좋아진 일이 생긴다면 표준 편차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내가 그거를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악어입이라고 하는 약간 악어입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제가 여기서 지금 그 매수가는 32,450원에서 32,6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34,7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37,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포트에 콜마홀딩스도 그렇고 코오롱 그리고 슈프리마 어제장에서 급등한 기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종목들 관리법 어디서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침 그 8시 이제 끝나자면 바로 MBN 골드 거기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때 특히 넥스 트레이드 시간대 걔가 유의미하게 봐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의 타이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말씀드렸을까요?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찬스가 올 때마다 문자를 받는 느낌으로 제가 가격을 써가지고 쏘았거든요. 자,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MBN 골드 네이버 검색창에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적절한 매수 타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